요양병원에서 263일간 입원하면서 치료받은 내용인데요. 크게 아프진 않더라도 무릎 관절증, 요통 같은 만성 질환으로도 이렇게 길게 입원하는 경우가 여성분. 체증형 보험료가 49,000원이었는데 이 설계안에서 딱 한 가지만 조정하시면 보험료가 월 3만원대로 내려갑니다. 보험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시며 유효기간은 11일부터 1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입하는 간병인 보험 10년 뒤, 20년 뒤에도 과연 쓸모가 있을까요? 제가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비교 플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 사용 시 일당 15만원,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면 5만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7만원을 주는 A 플랜이랑 일반 병원은 10만원만 주고 요양병원은 5만원, 간호간병은 7만원을 주는데 대신 가입 후에 보장 크기가 점점 증가하는 B 플랜 중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15만원 A 플랜을 고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B 플랜인 체증형 간병인 보험을 추천드립니다. 간병인 보험의 핵심 보장은 결국 요양병원이기 때문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간병비 상승폭 역대 최대, 고비용에 환자 2명 중 1명이 가족이 돌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의 간병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간병 도우미료 또한 2020년 2.7%에서 2022년에는 9.3%로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쓰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플 때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물가 상승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런닝머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비는 속도를 계속 올리면서 인상되겠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금은 고정돼 있다면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체증형 간병인 보험을 추천드리는 건데요. 간병비 상승을 대비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이 바로 이 체증형 간병인 보험입니다. 체증형이 뭐냐면 일반 병원은 10만원 가입 조건으로 예를 들면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120% 12만원으로 올라가고요. 10년 시점에는 150% 15만원, 20년 후에는 200% 2배인 2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요양병원 간병인 일당 5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입 이후에는 계속 오르면서 20년 뒤에는 10만원까지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체증형으로 어느 정도 리스크는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일반 병원 간병인 일당은 15만원까지 올릴 수 있는데 왜 10만원으로 낮춰서 설계하셨나요? 물론 보험료 여유가 되신다면 15만원으로 높이셔도 됩니다. 다만 연계 조건이라는 것 때문에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A 보험사 공지를 보시면 간병인 사용 일당 15만원 사용 시 연계 조건으로 최저 보험료 8만원 이상을 가입해야 되고, 간병인 사용 일당 10만원 가입 시 최저 보험료 기준은 없음. 다시 말해서 간병인 사용일당 일반 병원은 최대로 높이게 되면 월 보험료를 8만원 이상 내야만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솔직히 이 정도까지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할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반 병원보다 요양병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병비가 진짜 무서운 것은 요양병원인데요. 최근 저희 채널에 달린 댓글을 보겠습니다. 엄마를 보니까 고관절 수술하셨는데 일반 병원 한 달, 요양병원 4개월. 진짜 요양병원 중요합니다. 자, 일반 병원에서 단기간 입원하면서 간병인을 사용하는 것보다 진짜 무서운 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요양병원 생활입니다. 다음 간병지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요양재활병원에 모신 A씨도 간병비로 허리가 휘고 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도 수술, 재활치료비에 1,000만원 넘게 들었고 2년째 요양병원에 월 350만원을 내고 있다. 다음 사진은 실제 저희 고객분이 요양병원에서 263일간 입원하면서 치료받은 내용인데요. 어디가 크게 아프진 않더라도 무릎 관절증, 요통 같은 만성 질환으로도 이렇게 길게 입원하는 경우. 그런데 요양병원은 보통 공동 간병인 제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간병인 일당 보험을 가입 중이라면 어렵지 않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양병원이 왜 중요한지, 체증형 간병인 보험이 왜 좋은지 감이 오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보험이든 단점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체증형의 단점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양병원 간병인 보장 한도가 180일이라서 그 이상 입원하시면 보장이 끊기게 되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영수증상에 263일간 입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이분은 제 기억으로 대략 8년 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수년에 걸쳐서 요양병원에 생활하고 계신 분들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체증형 간병인 보험이라고 해도 보장 한도가 6개월까지라면 이런 분들은 그 이후에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장기 입원 리스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이런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체증형은 아니지만 매일 요양병원 간병인 일당 6만원씩 365일 계속 보장이 되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 상품에 가입 후 1년 동안 입원을 할 경우 총 2,190만원, 2년 동안 입원할 경우 4,380만원, 3년 동안 입원할 경우 6,5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일당 6만원이 조금 작게 보여도 길게 입원했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죠. 문제는 많은 보험사들이 일반 병원 간병인 사용 일당은 365일까지 보장이 되면서도 요양병원만큼은 180일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요양병원 장기 입원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자, 그럼 체증형 간병인 보험과 365일 간병인 보험의 보험료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365 간병인 보험 55세 남성 기준 월 33,000원, 여성은 36,000원이고요. 체증형 간병인 보험은 55세 남성 기준 35,000원, 여성은 49,000원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체증형의 보험료가 좀 많이 높다, 상대적으로 높다 느껴질 수 있는데요. 걱정 마세요. 뒤에서 제가 34,000원대까지 낮추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체증형하고 365일 대체 뭘 가입해야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대부터 50대까지 다소 상대적으로 좀 젊은 층은 체증형 간병인 보험을 고려해 보시고요. 50대 이상부터 노년층은 365일 간병인 보험을 비교해서 고려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젊은 분들에게는 체증형이 좋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젊은 분들은 어차피 간병인을 실제로 사용할 확률이 높아지는 시점이 60대 이후이지 않을까요? 그 말은 지금부터 20년, 30년 뒤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체증형으로 미리 가입해 두면 실제로 간병인이 필요한 시점에는 일반 병원 20만원, 요양병원 10만원 보장까지 올라가 있게 됩니다. 물론 6개월 한도이긴 하지만 보장 크기가 높아지는 장점은 챙길 수 있는 거죠. 반면 50대, 60대 이상이시라면 체증형보다는 365일 보장이 더 실용적일 수 있는데요. 보장을 받을 시점이 가깝기 때문에 당장의 보장 기간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병인 보험 Q&A,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직접 치료 문구가 있으면 암으로 인한 후유증 입원 시 간병인 사용해도 보장이 안 되나요? 정답은 X, 거짓입니다.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라는 문구가 있다 보니 후유증 치료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후유증 치료도 엄연히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 보험의 경우는 보상이 안 될 수 있지만 암 치료 후 발생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간병인을 사용하셨다면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25년도부터 가족 간병이 안 된다는 절판 마케팅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일까? 작년에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가족 간병 앞으로 안 되니까 지금 가입하세요. 정답은 X입니다. 오히려 보험 약관이 명확하게 변경이 되면서 가족 간병 가능 여부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다만 간병인 보험이 불리하게 축소된 거는 맞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공지사항처럼 여러 보험사에서 최저보험료 기준을 높이는 등 초기 판매 시점에 비해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간병인 보험 젊은 사람은 필요 없나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간병인 보험이 당장 급하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미리 가입해 두시는 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겠죠.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낮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간병인 보험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 상승, 가입 한도 제한 등 조건이 점점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젊은 분들이라면 체증형으로 20년 뒤의 리스크를 미리 저렴하게 대비하는 차원에서 가입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여성분
최저형 보험료가 49,000원이었는데 이 설계안에서 딱 한 가지만 조정하시면 보험료가 월 3만원대로 내려갑니다. 바로 납입면제 옵션만 빼면 월 34,000원대로 약 15,000원, 대략 30% 가까이나 줄어드는 거죠. 게다가 이 상품은 건강체 심사가 아니라 간편 심사 상품이라서 심사 통과도 훨씬 더 수월합니다. 납입면제가 무엇인지, 빼도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설계사 분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 다 다루기에는 내용이 길어지니까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동차를 살 때 썬루프는 없어도 괜찮지만 에어백은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보험도 최선을 찾기보다 최악을 피하는 데 집중하시면 불필요한 보험료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내 나이에 맞는 정확한 설계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카톡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고요.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1일부터 1년입니다.